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군가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존재감만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목소리 크기나 덩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침묵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은 말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종종 자신이 한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전 동양의 손자와 서양의 마키아벨리가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전략이며 역사 속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통달했던 기술입니다.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어라. 이 고대의 지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권력의 심오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끝없는 말을 통해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갈구하지만 권력의 본질을 꿰뚫어 본 사람들은 침묵을 무기이자 방패이며 동시에 왕좌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배력은 공간을 말로 채우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를 통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거나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말의 깊은 전략적 의미를 간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침묵이 가장 강력한 권력의 도구가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깊은 통찰과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여정에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결코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제안으로 스스로를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껴지고 측정되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역사 속에서 영웅이라 불린 인물들보다 때로는 악당이라 불렸던 인물들이 권력의 이러한 측면을 훨씬 더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상호작용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 그 차이는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말 주변을 감싸고 있는 침묵의 깊이에 있습니다. 한쪽은 권력을 줬지만 다른 한쪽은 권력 그 자체가 됩니다. 한쪽은 남들이 들어주기를 바라며 말하지만 다른 한쪽은 거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결 없이 상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심리적 무게, 즉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자신의 패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자신의 명석함을 떠들어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승리가 필연적이 되는 위치에 자신을 조용히 가져다 놓을 뿐입니다. 악당은 자신의 계획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승인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정보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두려움, 추측, 그리고 불안감으로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우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을 통해 권력을 얻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신비감을 조성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 정보를 스스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력은 당신의 무기가 되고 그들의 불확실성은 당신의 힘이 됩니다. 권력자들이 이 전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불편한 침묵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하게 입을 열기 시작하며 자신의 약점, 의심, 그리고 원래는 결코 공유할 의도가 없었던 정보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힘은 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를 신문하게 만드는 조건을 조성하는 데서 나옵니다. 다음에 당신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과 회의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말의 양으로 대화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유심히 듣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간결하게 말합니다. 종종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질문인 반면 자신의 패는 끝까지 숨깁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한 정보 수집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심술이 아니라 전략적 인내심입니다. 협상 중에 조용히 앉아있는 기업 대표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불안감의 침묵을 깨고 양보안을 먼저 제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신문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용의자는 결국 침묵이 주는 심리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입을 엽니다. 심리치료사는 어떤 질문보다도 더 깊은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략적인 침묵을 사용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너무나 단순하고 당장의 필요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속이려는 자는 언제나 기꺼이 속아줄 사람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속임수는 정교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도록 강요하는 정보의 부재, 즉 침묵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침묵 위에 자신의 두려움과 욕망을 투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불안감에 따라 얼마나 성급하게 침묵을 해석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직원은 상사의 침묵을 실망의 표시라고 단정합니다. 연인은 파트너의 침묵을 분노라고 해석합니다. 협상가는 상대의 망설임을 거절의 신호로 읽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침묵은 거울이 되어 관찰자 자신의 생각을 되비춰줍니다. 이는 침묵하는 사람보다 관찰하는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영화 속 악당들이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스타워즈에서 다스베이더는 원작 3부작 전체를 통틀어 대사가 매우 적지만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압도합니다.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의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계산된 침묵으로 둘러싸인 몇 마디 말에서 나옵니다. 다크나이트의 조커는 단지 행동만으로 혼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동기를 미스터리 속에 감추는 모순적인 설명을 통해 혼돈을 창조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하는 특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당신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그리고 그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찝찝한 느낌. 이 불편함은 힘의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전략가는 이를 의도적으로 조성합니다. 전략적 침묵은 단순히 정보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진공을 만드는 것, 즉 그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궤도를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억지로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필사적으로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회의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금세 배경소음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기로 결정하면 모두가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들의 말은 희소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암묵적인 중요성을 부여받습니다. 그가 이 접근 방식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회의실은 조용해집니다. 그의 우려가 반드시 더 타당해서가 아니라 그의 발언이 드물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발언에 특별한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통치자는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아야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확실하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침묵이 만들어내는 힘은 특정한 종류의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불확실성이며 인간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원하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전략가는 오직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드러냅니다. 권력을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논리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모든 패를 보여주지 않으며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정보 하나하나가 지렛대가 됩니다. 최근에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위를 점했습니까? 필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침착함을 유지하며 거의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상대방이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까? 감정은 투명성을 낳고 투명성은 취약성을 낳으며 취약성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뛰어난 전략가는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약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필요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부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명료하게 선언하고 뒤따르는 침묵이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손자는 이를 간파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상대가 다혈질이라면 그를 자극하여 화나게 만들어라. 감정적인 상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침묵의 대가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가 단지 힘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적절한 말도 잘못된 순간에 하면 그 영향력을 잃지만 정확하게 계산된 순간에 던져진 한마디 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은 세 가지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정보 통제, 감정적 지렛대, 그리고 타이밍 조작입니다. 첫째, 정보 통제는 가장 명백한 차원입니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들음으로써 당신은 아무것도 내주지 않으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비대칭적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배우지만 그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극복할 수 없는 우위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감정적 지렛대입니다. 침묵은 불편함을 낳고 불편함은 감정적 반응을 낳습니다. 침묵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방어적이 되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권력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대신 실망한 표정만 짓는 부모, 실수에 대해 비난 대신 침묵으로 대응하는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심판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그 빈틈을 현실보다 더 끔찍한 것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차원인 타이밍 조작입니다. 침묵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통제하는 사람이 모든 상호작용의 리듬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수용적일 때 말하고 저항이 강할 때 침묵하며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멈춤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말의 영향력이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을 둘러싼 침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서둘러 행동할 때 현명한 자는 전략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도록 자신의 전략을 먼저 드러내도록 강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법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기본적인 권리로 여겨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말하는 것은 취약성을 낳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증거가 되고 감정적인 폭발은 상대방에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가는 한 번 뱉은 말은 결코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침묵은 자신이 선택한 순간에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침묵의 힘에는 소수만이 인식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감의 창출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존재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드물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할 때 당신의 존재감 자체는 고조되고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은 전략적 침묵을 통해 대비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자가 자신이 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포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 필요한 모든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면 작은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대화 중에 대답하기 전 3초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작은 지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역학을 바꾸는지 관찰하십시오. 회의나 협상에서는 단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이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즉각적인 답변을 주는 대신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침묵의 전략가는 자신의 힘을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인정이나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힘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손자가 말했듯이 당신의 계획을 밤처럼 어둡고 꿰뚫을 수 없게 하라. 그리고 움직일 때는 벼락처럼 내리쳐라. 전략적 침묵과 결정적 행동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끊임없이 떠드는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위험한 상대는 큰 소리로 위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지켜보며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할 완벽한 순간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가 움직일 때쯤이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잊혀진 손자와 마키아벨리가 수세기 전에 이해했던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은 입 밖으로 내지 않은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말을 하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진정한 우위는 전략적 침묵의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고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통찰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